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서울 집값 바닥 찍었나 강남 주요 단지 속속 반등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3구 급매 사라지고 중랑 금천 관악 6억 이하 주택 상승 전환.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강남 3구는 싸게 나오면은 잘 팔리고 그리고 좀 저렴한 주택들은 정책이랑 상관없이 뭐 상승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다. 정책과 별 관계 없다. 정책을 피더라도 급매만 나오면 팔린다. 대기 수요자는 많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씩 팔렸는지 한번 보니까 렉스힐 같은 경우 도곡 렉스힐 같은 경우가 지금 전용 114제곱미터가 2019년 2분기에 25억 7천에 팔렸어요. 근데 최고점을 찍었던 작년 4분기를 보면 그때도 25억 7천 똑같은 금액에 이제 팔렸죠. 그래서 작년 최고점 대비 똑같은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송파 파크리오를 봤더니 전용 84제곱미터가 15억 9천에 팔렸어요. 이제 최근이죠. 최근 4월달, 예. 요번 달입니다. 요번 달에 15억 9천에 팔렸고, 작년 최고점을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작년 최고치가 15억 7천에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근데 둘 다 특징이 대단지입니다. 둘 다 특징이 대단지라 사실 이 동을 오픈하기 전에는 좀 그 기사 내용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단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파크리오를 본다고 하면은 뭐 5,000세대 넘죠 이제. 근데 여기 잠실 나루역이 이렇게 있어요. 잠실 나루역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34평형과 이 끝에 있는 34평형이 거의 금액이 2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2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쪽이 더 크죠. 2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2018년 4월에 15억 7천짜리가 이거였다면 현재 지금 거래된 게 이게 지금 15억 9천이라면 사실 2억이 떨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단지 같은 경우는 정확한 동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은 좀 그 금액이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뭐 예전에 아마 그런 내용들도 있었을 거예요. 매매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싸다.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여기에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을 때 이 앞동 전세가 이 뒷동의 매매가보다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보다 전세값이 더 비싸다 이런 기사들 나온 적도 있는데 그럼 뭐 전세 놓은 사람이 집 할 때 사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사들이 왜곡되는 게 아주 대단지에서는 좀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거래가 지금 이제 반짝 이루어지고는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로 한번 쭉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구간으로 한번 그 어떤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좀 저가, 중가, 고가 매물로 한번 나눠보면 저가 매물들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시장 하는 이제 아파트들이죠. 이제 대부분 최초 구입하는 사람들이 뭐 20억을 모았다 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얼마 정도 있으면 이제 집을 사게 되는데 그런 수요들과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세를 많이 얻어 살잖아요. 그런 임대 사업을 하려는 구간들, 그러니까는 임대주택 구간이 기준시가 주택 공시가격 6억 이제 미만과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이중으로 겹치기 때문에 이쪽 구간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떨어지는 힘이 별로 없다. 그래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10억에서 18억 아파트 서민 측 가격 상승 아파트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그냥 서민들이 18억 주고 샀다는 뜻이 아니고 한 6억 주고 산 사람이 최근 2년 동안 10억으로 됐고 한 12억 주고 산 사람들이 거의 한 18억 정도가 돼가지고 그냥 부동산으로 좀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강남에 있는 실질적으로 입주할 만한 아파트로 가려면은 뭐 강남 반포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거의 33평 기준으로 한 4, 5억 정도를 이렇게 23, 4억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5억을 더 보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또 요 금액 가지고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 가려면은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17, 8억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삶의 질을 포기하고 이제 가느냐 아니면은
서민층 아파트에 우리가 마용성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포 용산구 그 송동구 같은 경우의 아파트들은 사실 갈 데가 되게 없어요. 마포 팔구 용산 가기도 힘들고 용산 팔구 송동 가기도 별 의미도 없고 그 마용성 그 안에서 서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어떤 갈아타기 시장의 아파트에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새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부자들의 리그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 특성을 보면은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멀리 내려가면 원룸이 될 수도 있겠죠. 거래가 빈번하면서 어떤 소득 수준이 점점 낮은 사람의 주택일수록 그쪽 부동산 사무실에 광고료는 굉장히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원룸 같은 경우는 뭐 직방, 무슨 뭐 다방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쪽 점점 고가로 갈수록 부동산 사무실에 광고비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물론 뭐 임대료는 비싸겠지만 광고비는 많이 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은 광고를 해서 신규 매수를 끌어들이는 시장이 아니고 그냥 이쪽 부자 동네로 갈수록 점점 부동산은 사랑방으로 바뀝니다. 이쪽 같은 경우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부동산 사무실이 꼭 필요에 의해서만 뭐 전세를 얻는다든지 우리가 임대차를 얻는다든지 또는 매입을 하는 경우에만 부동산 사무실에 들리는데 이 고가 아파트로 갈수록 부동산은 사랑방으로 바뀌어서 지나가다 들립니다. 그냥 나 얼마 있는데 급매물 있으면 나한테 꼭 말 좀 해줘. 뭐 그러면서 차도 마시고 막 계속 노는 장소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일로 진입을 하려 그래도 급매물을 못 잡는 이유가 여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만 보세요. 인터넷으로만 보시는데 이쪽에서 급매물들이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친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정을 잘 아는 매수자한테 우선적으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급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만의 리그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넘어가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참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주택 같은 경우는 눈치 보지 말고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봤을 때 거래량도 계속 꾸준한 것 같고 생계형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그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층이 이중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이 중산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움직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좀 급매물들도 적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산층으로서 지금 돼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사정상 급매물이 나올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좀 봐도 되는 시장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급매물을 공략하는 게 좋고 이 재건축이나 현금 부자 시장들의 그들만의 리그 시장으로 들어가려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절대로 인터넷으로 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시장에 가서 부동산들이랑 친해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겠다라는 굉장히 그 신뢰를 부동산 사무실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뭐 한 2천만 원에도 맡기고 급매물 나면 우선적으로 넣고 나머지 계약금 내가 걸겠다 이런 식까지 해야지만이 그 친한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잘 거래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6억 이하의 구간들은 참 뭐 가격 상승으로까지도 전환이 됐다. 그래서 부분별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 바닥 찍었나 강남 주요 단지 속속 반등, 완전히 지금 반등한 시장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급매물들이 좀 소진이 되고 있고 시기적으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조금의 완화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좀 시장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 오늘 기사를 보고 오늘 내용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